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 KCC가 이제 공시를 냈는데 어, 시장 비판을 결국 수용을 한 거죠. 그 자기 주식을 기초로 해서 EB를 발행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소각도 일부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갈지 않았는데 그 활용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또 발표를 안 했어요. 금방 발표할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12월 전까지는 뭔가 이제 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뭐 전량 소각할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물산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갖고 계속 이제 운용사에서 이거 계획을 밝혀라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밝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EB 발행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S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이제 선방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YY로 영업이익이 4% 감소인데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한 선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제 건설 쪽이 부진해서 안 좋은데 또 비수기고 지금 건설 쪽이 계속 어, 삽질을 하고 있죠. 원자력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 없는 순수 건설사나 건자재는 지금 뭐 거의 4년, 뭐 3, 4년간 부진한 상태인데, 근데 이 KCC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리콘 쪽 모멘티브를 2019년인가 인수를 했는데 비용 감축하고 로우엔드 제품군 수익성 개선으로 이 실리콘 사업부가 2분기부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기존 자사주 처리 방안은 어, 그래서 번복을 이제 수시공시 내용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의 회의를 거친 확정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은 연내를 예상한다. 이제 이렇게 LS증권에서 리포트를 썼고, 그 실리콘 사업부는 호실 쪽인데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제 공급 감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신증설이 제한이 됐고 중국 정부의 6기 실리콘 사업 정리정돈 가이드라인 발표 구조조정을 한 거죠. 산둥 둥에이 폭발 사고 이것도 이제 공급 감소가 됐겠죠. 다오의 영국 베리 실록산 공장 폐쇄 발표 등의 업황 개선 요인. 그러니까 지금 화학 쪽이 석유화학 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성 제2의 조선업이 되는 거 아니냐 석유화학이. 근데 이제 실리콘 사업부도 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2020년에서 25년까지 중국 DMC 수요는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증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중되어서 2024년 가동률은 65.5%로 하락했다. 근데 25, 26년은 업황 부진으로 증설이 제한되며 가동률이 74%에서 내년은 87%로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DMC가 뭐냐? 실리콘 원료 체인의 핵심 중간재인데 디메틸 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실리콘 오일 생산에 필요한 중간 소재고 중국이 전 세계 DMC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증설 가동률 변화가 전 세계 실리콘 원가에 직결된다. 근데 22년에서 24년 과잉 증설을 통해서 가동률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범용 실리콘 업체 수익성이 붕괴. 그 제품가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난리가 도산이 되고 막 증설이 그 대신에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25, 26년 공급 조정 효과 본격화다. 업황 부진으로 신규 증설이 멈추면서 자동으로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해 74%, 26년에는 87%로 회복 예상을 한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15%. 25년 하반기부터 실리콘 업황 턴어라운드 전망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KCC에게 유리한 구조다. 중국은 주로 저가 범용 실리콘인데 중심이 이들의 감산 퇴출은 KCC 같은 고부가 실리콘 업체의 시장 지배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KCC의 이제 모멘티브인데 전자, 의료, 자동차용 실리콘 비중이 높아서 단가 경쟁보다는 품질 중심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다. 중국 공급이 감소하고 글로벌 판가 안정, 마진 확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핵심 요약을 하면 22년, 24년 과잉 공급으로 DMC 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고 25, 26년 공급 축소 및 가동률 회복으로 업황 반등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 뭐 감소 외에 지적을 하는 거는 미국 모멘티브 인수 효과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뭐 자회사 간의 제품 라인이 통합되면서 원가 절감이 되고 기술 공유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화됐고 고부가 실리콘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전자, 자동차, 헬스케어용 그리고 로우엔드 제품 정리에서 수익성 관리가 된 거죠. 범용 실리콘 비중을 줄이고 산업용 첨단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고 모멘티브를 통해 확보한 첨단 실리콘 기술로 반도체 봉지재, 전기차용 실리콘, 고성능 접착제 등 마진 높은 제품군 확대가 가능해졌다. 반도체 봉지재는 말 그대로 봉지예요, 봉지. 인캡슐레이션 머티리얼,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재료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칩을 싸서 보호하는 플라스틱 수지 재료. 근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 안정 및 생산 효율 개선, 급등했던 실리콘 원재료 가격이 24년부터 이제 안정세로 돌아서며 마진 개선 효과. 근데 그동안 이제 생산 효율이나 비용 절감을 해놨겠죠. 그리고 북미 유럽 수요 회복. 미국 유럽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반도체 전기차 분야의 특수 실리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건자재용은 안 좋지만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건자재가 이제 안 좋은 게 좀 뼈가 아프죠. 하트나 벽산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참. 저는 이제 결국 회복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엉덩이 싸움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KCC 실리콘 사업부는 모멘티브 인수 효과, 저마진 제품 축소와 고부가 제품 확대, 원가 안정화, 북미 유럽 특수 실리콘 수요 유지 이거로 영업이 꾸준히 견조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중국발 구조 조정, 공급 감소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지분 매각과 EB 발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분 매각은 왜 못할까? 왜 EB 발행 가능성이 높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우호 지분 축소, 지배 구조 약화 우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데 뭔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벌 자제들끼리니까 아니면 정말 무슨 친분이 있다던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순이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잡히면서 이제 순이익에 잡히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하겠는가? 삼성과의 관계가 끝나는 부담도 있고 법인세도 내고
미국 같으면 이제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미국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공개시장 매각은 어렵고 이비 때는 우호 세력 블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물산 지분을 우호 세력에 블록되는 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순 매각 시 삼성과의 관계약해 지배구조 리스크 촉발.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한테 이제 뭐 엿을 먹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거죠. 제발 제발 했는데 어, 그 EB는 관계 유지용 매각이고 EB를 우호 세력이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EB는 세금 부담도 없고 재무상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까지 있다. 그 지분 매각을 하면 근데 이제 우호 세력에게 만약 블록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될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호 세력이 어디냐 이거죠. 삼성 특수관계나 우호법이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죠. 삼성의 생명 SDI에 블록들을 넘긴다. 그럼 삼성물산 지배구조 방어는 유지되겠죠. 근데 이제 벌써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이 말이 돼 이렇게 되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에 이런 식의 이제 블록딜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거는 이제 벌써 듣자마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호 세력 블록들은 논란 야기를 한다. 지분 이동 자체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 점화 공정위 금융위가 계열사 간 지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삼성 우호 기업 간 내부 거래 프레임 가능성 다 이제 이거죠. EB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EB가 훨씬 조용하고 안전한 우회 매각 수단이기 때문에 KCC, 삼성 양측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EB 발행 가능성이 결국 높다. 그리고 삼성물산 기초자산으로 해서 EB 발행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근데 뭐 교환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우호 지분이 되겠죠. 근데 그게 물량이 나올 거냐? 원칙적으로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제 그런 교과서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물산 주식 기초로 해서 EB를 발행했다.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EB 발행하는 게 뭡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차입금 상환하면 이자 비용 감소. 그래서 이제 지분 매각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지분 매각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물산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6%예요. 자 그러면 KCC 10% 날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분율 36%는 이제 위험한 거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보통 평균 지분율이 26%고 하지만 확실한 방어선은 안 된다. 왜냐 40% 미만이니까. 적대적 M&A 지금 내년이 행동주의의 원년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좋은 거잖아요. 기업이 경영을 잘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주주 위주 경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낮잖아요. 올해 0.8% 예상되는데 기업 편을 언제까지 들어줍니까? 뭐 잘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한다고 해도 지금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급여소득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부동산까지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까지 안 좋으면 뭐 물론 미국 시장에서 벌면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상법 개정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낮은 지분율은 과거에는 이제 약간 원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일 때는 위험이 커지고 26%면 정말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도 40% 미만에서는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분율 36% 자체는 상장사 평균 이상이면 경영권 행사 가능 수준이지만 이제 안전빵 수준이 아닌 거죠. 행동주의 펀드가 갖고 놀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EB를 우호 세력에 이제 넘기는 거를 떠넘기는 게 이제 실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를 EB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교환사채로. 그러면 이제 우호 세력이 EB 인수하면 그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그 채권으로 만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호 세력이 주식으로 교환을 하니까 경영권이 강화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거마저도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KCC가 그래서 철회를 한 거죠. 저는 철회했다는 것도 사실 놀라웠어요. 왜냐면 발표하고 나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철회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럼 무슨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우호 세력이 EB 인수에서 주식 전환 사례를 보면 태광산업 자사주가 24%. 근데 이제 소액주주 반발이었고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이제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EB 발행 금지. 근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EB를 발행하는 거냐? 근데 이제 사측에서 태광산업 측에서 지금 신중한 입장이에요. EB 발행 강행을 못 하는 거죠. 대기업도 아닌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나 여기서 한마디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LS그룹은 이제 뭐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는 거고 동아제약은 뭐 벌써 20년 전에 이제 뭐 있었고 근데 옛날이니까 그래서 EB 발행 우호 세력의 인수 주식 전환 이제 방금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KCC 이제 주가가 지금 PBR이 0.5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PBR이 언젠가는 일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뭐 두 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큰 비중으로 놔두고 뻗팅기는 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EB 이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철회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놀랬고 회사에서 이제 막 지금 굉장히 막 머리에 짱구를 굴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추석 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법 개정 때문에 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봤었는데 반도체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코스피가 진짜 4천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KCC는 이런 뭐 지배구조 개선, 거버넌스 개선과는 별개로 또 실적이 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그 배당 수익률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SK나 KCC나 비중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추석인데 계속 비가 와서 참 기분도 우중충하고 그런데 송편 많이 드시고 또 근데 또 소화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